오늘 소개해드릴 집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입지입니다. 주변에는 시원하게 흐르는 큰 강이 있어 강을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거나 예쁜 강변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기에도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층 주택이라 거동이 편하고 마당을 통해 집 안팎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살기 정말 좋습니다. 게다가 주거 공간 외에 별도의 창고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어 짐이 많더라도 깔끔하게 정리하며 넉넉하게 주거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당이 넓게 빠져 있어서 아이가 뛰어놀기에도 반려견을 키우기에도 혹은 텃밭을 가꾸기에도 딱 좋은 환경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 294평의 넓은 땅이 현재 9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주택을 도로 입구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바로 도로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큰 강을 따라 시원하게 뻗은 국도를 지나 작은 전원 마을에 들어섭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이 있는 마을입니다. 본 주택으로 진입하는 골목길은 아스팔트로 깨끗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날씨에 관계없이 차량 진입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 바로 앞까지 차량 진입이 수월하게 가능하다는 건 장점입니다. 골목의 너비는 차량 한 대 정도가 충분히 통행할 수 있습니다. 짐을 옮기거나 손님들이 방문할 때도 불편함 없이 집 앞까지 차량을 댈 수 있는 접근성 좋은 도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문입니다. 본건의 대문은 주변 경계 펜스가 부드럽게 이어진 형태에 가깝습니다. 연두색 펜스 문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요즘 새로 짓는 주택들처럼 철제 자동문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런 소박한 분위기가 이 집의 매력을 살려줍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워낙 넓게 빠져 있다 보니 경계 펜스를 따라 입구를 만들어 놓았지만 완벽하게 입구를 봉쇄하는 것보다는 개방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넓게 확보된 입구 덕분에 차량이 집 마당으로 들어서기가 굉장히 쉽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골 주택에서는 주차 공간이 곧 마당의 일부를 사용하곤 합니다. 이 주택은 별도의 실내 주차장이나 구조물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집은 마당이 워낙 넓게 빠져 있기 때문에 주차는 바로 이 넓은 마당 공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차량을 마당에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으며 여러 대의 차량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 외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주택은 1993년 10월 20일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로 올해로 32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온 집입니다. 건물 구조는 목조와 조적조가 혼합된 형태로 당시에도 꽤 튼튼하게 지은 축에 속합니다. 하지만 외관을 보면 전혀 낡은 느낌이 없습니다. 그만큼 주인분이 꾸준히 관리해 오신 티가 납니다. 단층 건물로 층을 오르내릴 필요가 없고 마당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선이 생활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공부상으로는 아스팔트 싱글 지붕이었으나 현재는 검은색 함석 지붕으로 깔끔하게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 최근에 지붕 수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덕분에 더욱 깔끔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지붕 모양은 팔각이나 다각형 형태의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이 집만의 개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외벽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 갈색 벽돌 구조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벽돌의 색감이 자연스럽게 익어서 오히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특히 바닥과 맞닿는 주택의 아래쪽 부분은 검은색 페인트로 마감하여 습기나 오염으로부터 벽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호는 화이트 이중 하이샤시로 설치되어 있으며 창문들이 큼지막하게 빠져 있습니다. 집의 여러 면에 크고 긴 창문들이 다수 설치되어 있어서 실내로 들어오는 채광이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문 위쪽에는 빗물이나 눈이 바로 창문을 치는 것을 막아주는 빗물 바지까지 세심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쪽 외벽을 자세히 보시면 연통이 하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내에 작은 벽난로와 비슷한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운 겨울날 벽난로 앞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주택의 현관문은 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약간 비껴나 있는 구조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진입이 편합니다.
현관 주변으로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외출 전후로 잠시 머무르거나 신발을 정리하기에 편리합니다. 주택의 앞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마당은 이 집의 자랑거리입니다. 마당은 대략 세모난 모양으로 넓게 빠져 있습니다. 특히 주택이 땅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 앞마당이 굉장히 넓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도로와 접해 있는 입구 쪽 일부는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외의 대부분은 푸릇푸릇한 잔디 마당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잔디 마당은 보기에는 아름답고 시원한 느낌을 주지만 아시는 것처럼 풀이 금방 자라기 때문에 그만큼 부지런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주택 주변에는 생활의 실용성을 더해주는 부속 건물과 다양한 형태의 제시외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의 후면을 살펴보면 부속 건물인 창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창고는 목조와 조적조 구조로 튼튼하게 지어졌으며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창고는 주택 본체와 같은 날인 1993년 10월 20일에 사용 승인을 받았으니 오랜 세월을 함께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출입문은 알루미늄 문으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12.9제곱미터이며 3.902평으로 넉넉하게 짐을 보관하거나 농사에 필요한 도구들을 정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집의 측면 넓은 마당 쪽에는 전원 생활의 운치를 더해주는 제시외 건물 기역으로 바로 원두막 형태의 정자가 있습니다. 목조 구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씨 좋은 날에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커피를 마시거나 저녁에는 맛있는 바베큐 파티를 즐기기에 좋은 곳입니다. 면적은 9제곱미터이며 2.723평으로 아담하지만 활용도가 높은 공간입니다. 다음으로는 부속 건물 창고의 앞쪽을 보면 제시외 건물 니은인 창고가 눈에 띕니다. 이 창고는 하늘색 판넬 구조로 만들어져 주변의 푸른 녹색과 대비되며 산뜻한 느낌을 줍니다. 단순한 보관 기능뿐만 아니라 통풍과 채광을 고려한 창문과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 짐 보관 외에 취미 공간이나 간이 작업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에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면적은 20.2제곱미터이며 6.111평으로 제시외 건물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며 다양한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시외 건물 디귿은 창고로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창고는 앞서 본 부속 건물 창고 위에 덧대어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판넬 구조로 되어 있으며 안전하게 철제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간을 위로 확장하여 활용도를 극대화한 모습입니다. 면적은 12.9제곱미터이며 3.902평으로 아래층 부속 창고와 같은 면적입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 니은 창고 옆 부속 건물 창고 앞쪽에는 또 다른 작은 창고인 제시외 건물 리을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창고는 벽돌 구조로 만들어져 튼튼해 보이며 면적은 2.72제곱미터이며 0.823평으로 소소한 물건들을 보관하기에 적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의 후면에 있는 제시외 건물 미음인 창고입니다. 이 창고는 주택의 외벽을 이용하여 만들었으며 벽돌 구조와 샤시 구조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되어 있어 안전성을 높였고 외부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5.07제곱미터로 1.534평입니다. 이처럼 주택 주변으로는 여러 개의 창고와 정자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그 주변을 푸르른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어 마치 숲속의 집 같은 아늑함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집의 경계는 튼튼한 연두색 펜스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외부와의 경계를 확실히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집이 앉아있는 땅, 즉 토지의 정보를 지적도를 통해 들여다보겠습니다. 본 주택의 토지는 총 2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호 1번과 3번이 본건 땅입니다. 이 2필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넓은 전원주택 부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기호 1번 토지는 2필지 중에서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의 지목은 대지이며 현재 주택 본체가 튼튼하게 올라가 있는 주거용 건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양은 비교적 네모난 형태로 반듯하게 빠져 있어서 토지 활용도가 높습니다. 면적은 675제곱미터이며 204.188평으로 주택이 자리한 집의 메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호 3번 토지는 2필지 중에서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목은 원래 전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주택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넓은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주거용 건부지 기타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호 3번 토지는 본건의 남서쪽으로 노폭 2.5m가량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서 외부 도로에서 주택 마당으로 진입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특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토지의 면적은 297제곱미터로 89.843평입니다. 이렇게 두 필지를 모두 합한 총 토지 면적은 972제곱미터로 294.03평에 달합니다. 무려 300평에 가까운 정말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구조적 장점은 주택 본체가 이 넓은 땅의 뒤쪽으로 영리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덕분에 집 앞의 앞마당이 굉장히 넓게 확보되었으며 이 넓은 앞마당은 전원생활 만족도를 한층 높여주는 핵심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넓고 든든한 땅의 정보를 확인했으니 이제 주택의 내부로 들어가서 평면도를 통해 구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택은 단층 구조이며 면적은 62.32제곱미터로 18.852평입니다. 내부 구조는 크게 현관, 거실, 주방, 화장실 1개, 방 2개, 보일러실, 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부 데크를 통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넓은 창문 덕분에 하루 종일 햇살이 가득 들어와 밝고 아늑한 거실이 보입니다. 거실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공간에는 식사와 조리를 위한 주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동선이 간결하게 잘 짜여 있어서 생활하기에 매우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은 총 2개가 있습니다. 평면도를 보면 한 곳이 서재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 공간 역시 실제 생활에서는 충분히 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방이 상대적으로 작은 방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메인 침실인 안방으로 이 방은 보다 넉넉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 외의 공간으로는 가족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1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8평에 비해 방이 적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2분 혹은 3분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현재 이 주택에는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이 집은 비어있거나 소유주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당의 잔디가 비교적 잘 관리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소유주께서 직접 거주하시기보다는 세컨하우스나 별장의 용도로 간간히 사용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법적 분쟁이나 물어줄 돈 없이 깨끗하게 집을 인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 환경입니다. 이 집이 가진 가장 큰 프리미엄은 아마도 주변의 자연환경일 겁니다. 이 주택이 위치한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조화롭게 섞여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대입니다.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자랑은 가까이에 큰 강이 주변을 따라 시원하게 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 주변으로는 캠핑장이나 펜션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서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여가를 즐기는 활기찬 지역이기도 합니다. 강변을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기에도 정말 좋은 위치이며 강이 주는 맑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간혹 강에 바로 붙어 있는 집은 침수나 습도 문제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요. 본 주택은 강과 바로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드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과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덕분에 강변의 정취는 느끼면서도 강에 너무 인접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단점들은 피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위치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집이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생활 편의시설과 주요 도시와의 연결성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 환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498m로 걸어서 가면 7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접근성은 비교적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곳이 한적한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스 배차 간격이 매우 긴 편입니다. 짧게는 120분에서 길게는 무려 300분 사이로 운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몇 대 다니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차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대신 시내 접근성은 매우 훌륭합니다. 주택에서 조금만 운전해서 나가면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진 시내 지역이 나타납니다. 이 시내 쪽에는 크고 작은 마트를 비롯해 활기 넘치는 시장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는 음식점 등 생활에 필수적인 편의시설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마트까지의 거리를 살펴보면 3.5km 떨어져 있으며 자차로는 불과 6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급하게 장을 봐야 할 때나 간단한 용무를 처리할 때도 전혀 불편함 없이 시내에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훌륭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속의 평화로움과 도시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균형 잡힌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경계에 인접해 있어 주변의 여러 주요 도시들로의 이동이 비교적 편리합니다. 주말 나들이나 업무상 이동에도 좋은 위치입니다. 평창까지는 평창군청 기준 28km로 자차 31분 소요됩니다. 제천까지는 제천시청 기준 26km로 자차 37분 소요됩니다. 원주까지는 원주시청 기준 46km로 자차 51분 소요됩니다. 횡성까지는 횡성군청 기준 69km로 자차 1시간 소요됩니다. 평창, 제천, 원주, 횡성과 같은 주요 지역들이 근처에 있어서 이 지역들로의 통근이나 생활 반경을 넓게 가져가기에도 이점이 많은 위치입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32981입니다. 감정가는 1억 3,437만 3천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주택 있는 대지 평당 가격은 39만 6,696원에 책정되었으며 제시외 건물 제외 주택 평당 가격은 77만 3,557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9,406만 1,000원이며 보증금은 940만 6,1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294.03평이며 건물 평수는 제시외 건물 포함 37.846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1993년 10월 20일이며 매각일자는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살펴본 시골주택은 넓은 땅과 잘 관리된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물건입니다. 무엇보다 약 294평에 달하는 드넓은 토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이 넓은 땅이 현재 9천만 원대입니다. 이 집은 32년 된 건물이지만 외벽의 갈색 벽돌 구조와 최근에 수리된 것으로 보이는 깔끔한 검은색 지붕이 세월의 흔적을 잘 감춰주고 있으며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당에는 정자와 여러 개의 넉넉한 창고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실용적인 시골 생활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입지적으로도 훌륭합니다. 시원한 강 주변에 위치하여 힐링하기 좋으면서도 마트와 시내 편의시설이 있어 생활에 불편함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건물과 땅은 2022년에 1억 5,800만 원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거래된 시점이 비교적 최근이므로 아마도 2022년도쯤에 지붕 수리 등 주요 수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